혼자 있는 시간에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신문과 잡지 따위를 뒤적였습니다. 자기 방의 독일식 책상에서 책을 읽는 일도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꽤 많은 종류의 잡다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처럼 책을 통해 교양을 쌓고 정서를 함양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극히 단편적으로만 기억했으며 자기식대로 엉뚱하게 왜곡시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 읽은 책을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녀는 기억들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대신 상자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모든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회사에서 낮에 집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웬 잠이 그렇게 깊어? 라고 물으면 베란다에서 아파트 단지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잠이 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봐도 단정한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 언제 봐도 그린 듯이 정확히 배치된 놀이터와 벤치와 나무와 주차라인과 보도블록, 상가 앞에 오가는 사람들도 언제 봐도 그렇게 정한 듯이 몇 명, 비슷한 비닐봉지, 비슷한 옷차림, 하늘도 언제 봐도 대충 그런 색의 지루한 안정에 비치고 공기의 냄새마저도 도식적이라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신도시에는 길이 없어요. 덩치가 큰 건물에 다 가로막혀 있어요. 신발을 신고 산책이나 하려고 나갔다가도 길이 다 끊어져 있어서 그냥 돌아와 버려요. 찾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고층 건물 사이에 찾길을 몇 번 건너갔다 오면 지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라 말했습니다. 아내의 잠은 이상할 만큼 깊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아플 때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심지어 화가 났을 때조차 잠을 잤습니다. 새 집에 이사 오기 전 어느 일요일 나는 아내에게 좀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는데 경제면이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내가 뒷면에 있는 기사를 보기 위해서 오렸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은 신문을 오려냈단 말이야? 라고 말하자 아내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다지 미안한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쯤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는 아내의 언제나처럼 엉뚱하고 앞뒤 안 맞는 말을 들어주기 위해 참을성을 사용할 너그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듣기 싫어 라고 소리치자 아내는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후 일어나더니 말없이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점퍼를 들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집 앞 상가에 새로 생긴 미정원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 이발할 때가 되었으므로 거기 들어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기분이 풀린 나는 미정원 옆에 빵집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슈크림을 산 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열쇠는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집 벨을 눌렀습니다. 그 집 베란다를 넘어타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가 보니 두 베란다 사이가 너무 넓어서 몹시 위험했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벨이 울리는 소리보다 내 심장 두근대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숨소리를 따라 점퍼가 오르내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옆집 주인이 가져다 준 상가 종보지를 넘기며 열쇠집을 찾는 내 손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열쇠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붙들고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후 오토바이 뒤에 연장통을 싣고 도착한 열쇠공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에서 잠금 고리를 걸었기 때문에 열쇠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옆집 주인이 점퍼 소매를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아내를 향한 위험하지만 유일한 비상구인 베란다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열쇠공이 현관문에 경첩을 부숴도 괜찮겠냐고 물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내를 구하려는 격정을 이기지 못해 발을 헛디뎠을 것이고 그대로 8층 베란다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난리를 치른 뒤 폭파하듯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아내는 소파에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순 문에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그녀의 안락의자에 파묻혀 잠든 것을 보면 이따금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뚜껑이 닫힌 상자를 곁에서 잠들어 있는 그녀의 모습, 그것은 자신을 상처 입힌 세상을 향해 빗장을 지르고 잠들어 버린 그때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모든 게 말라버려요. 그녀의 손에 든 그릇 속에는 모래처럼 뻣뻣하게 마른 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장 접시 좀 보세요. 과연 간장은 죄다 증발해버리고 검게 물든 소금 알갱이뿐이었습니다. 사과도 하룻밤만 지나면 쪼글쪼글해져요. 시멘트 벽이 수분을 다 빨아들이나 봐요. 이러다가 나도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자고 나면 내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몸이 삐그덕거리는 것 같다고요. 나는 실내 환기를 안 해서 습도가 낮아진 거라고 가볍게 아내를 나무라며 안심시켰습니다.